네, 결국 송리산 고속이 다시 한번 노선망 축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역 철수도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후 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화요일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부선 철도 청도군 인근에서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52분쯤이었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그 가운데 1명만 경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운행하는 열차는 무궁화호였는데 경산역에서 출발해 마산역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낮 중에도 올라온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코레일과 한 안전점검 업체 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터널 주변 교량과 터널 점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는데 최근 폭우 피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당초 계약엔 없었던 철도 주변 사면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현장 안전 관리를 담당할 인원들을 급하게 섭외했는데 타 지역에서 터널이나 교량 점검을 하던 직원들을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전국 철도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수행 중인 관련 분야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똑같고 가불 구조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코레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코레일은 업무 세칙에 선로 주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현장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수사 당국에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점검 시각 당시 특정 시간대에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을 멈추는 차단 조치가 없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작업자들이 위험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내 작업을 할 예정이었고 절차상 차단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서 승인을 받고 작업자가 이동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열차가 운행하는 노선에서 작업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약 1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 구로역에서 새벽 시간에 작업하다 사망하는 사고, 그리고 2019년에는 경부선 밀양시 인근에서 역시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0년대 중반부에도 믿을 수 없는 사망 사고가 벌어졌는데 근로자 사망 사고를 겪고서 그 사이 얻은 교훈은 정말 없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며칠 사이 추가로 들어오면 일요일 한 주간 소식 정리 시간에서라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남고속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서울 남부 무주 장수 노선에서 철수합니다. 무주군 안성면과 장수군 장계면을 경유하는 노선이고요. 금남고속 철수에 따라 9월부터는 하루 3회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에 소식 정리 시간에서도 다루었지만 금남과 중부고속이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에는 재무가 개선됐는데 그동안 노선망 정리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산터미널 공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함양과 거창으로 가는 시외버스 그리고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서울로 오산 간 시외버스는 이미 KD 운송그룹과 오산시 간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귀띔이 됐고요. 한편 함양 거창 방향은 8월 20일 화요일 기준으로 아직 예약처에서 슬롯이 안 열렸기 때문에 배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산을 시종점으로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오산역 환승센터에 들어가는 시외버스 노선들은 시종점부가 다 다른 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행은 안산에서 출발해서 오산, 수원 경유죠. 세트 같은 걸로 묶어서 운행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거창에서 인천 경기 방향은 인천, 수원, 안산 말고는 슬롯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노선인데 바로 인천, 안산, 수원, 함양, 거창 노선입니다. 어차피 인천 경기 방향 노선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도 한데 며칠 더 지켜보고 정말 오산 추가 경유가 맞는지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강릉 소재대학교 간의 노선이 오는 9월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동부고속과 관동대가 오는 2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서울 경부 강릉 간을 오가는 고속버스의 정차지로서 관동대 캠퍼스 단지 내부가 9월 1일부터 추가되어서 하루 6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도 포함됩니다. 서울에서부터 강원 영동 지역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내부로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 선문대학교 내부로 들어가는 동양고속 서울 경부 아산 탕정 노선이 있죠. 대학교 게이트 바로 앞에서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동이 많이 편리해지지만 내부로 진입하면 또 달라지죠.
한편 동부고속은 최근까지 해수욕장 앞으로 연결하는 버스 노선들을 개축하기도 했습니다. 시외 간 이동은 KTX가 당연히 빠르다고 하지만 더 세세한 목적지로의 접근은 도로교통이 아니면 떨어지는 점도 있는지라 버스가 이쪽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속리산 고속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계열사가 아니라서 크게 느껴지는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업 별개로 보자면 이것도 노선망 확대와 축소에 대한 이야기겠는데 속리산 고속이 결국 대구에서 철수하게 되겠습니다. 청주 여객터미널 측에서 최근 공지가 나온 것에 따르면 9월 22일부터 청주 구미 동대구 노선 운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담당 운수사가 대성고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 동대구 노선 이야기를 전에 한 적이 있었죠. 본래는 동해안고속도 배차했다가 철수하고 나서 속리산고속이 잠깐 단독 운행하고 있었다가 경북고속에게 이걸 줬고 구미경유로 바뀐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고속은 대구 노선이 청주 착발밖에 없었던 거고요. 9월 22일 이후로 청주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서울 경부행과 동서울행, 부산행, 광주행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간 속리산 고속은 노선망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성남이나 청주에서부터 부산 사상까지 노선도 다 정리했고 성남 통영간도 코로나19 이후로 안 나왔죠. 물론 2010년대에도 정리한 노선들이 몇 개씩 있어 왔지만 새로 운행했다가 철수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성남 대구간도 SRT에 치고 있다면 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동해안고속이 먼저 빠지기도 했죠. 노선 자체는 구미 경유로 바꾸고 해서 상대적으로 김천구미역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성도 있는 구미 수요를 좀 더 얻을 수는 있는데 타 운수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실행하는 것이라 속리산 고속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역 터미널 진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 성남 부산간이나 청주 부산간도 고속열차 때문에라도 좀 장담은 안 됩니다. 속리산 고속이 대수 규모부터도 작은데다가 노선 개수도 다른 운수사들에 비하면 많이 적은 축에 속하고 있기도 한데요. 속리산 고속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광주 유스케어 공사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번 주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현장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